최근 예비타당성 면제로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새만금에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수질 개선 사업 등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한 시의원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불법 종자와 종묘 등 유통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자, 종묘 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김제시에서도 한 시의원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김제시 A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가 김제시청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경찰에 따르면 김제시 시의원 A씨가 브로커 B씨와 함께 김제시청 계약직 공무원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불법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서도 김제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A 의원과 B 씨를 알선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한 거 외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없는데요. A 씨 의원은 과거 김제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시 한 시의원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새만금 일대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설치 이후 새만금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새만금 개발과 관광산업 추진 과정에서 수질 개선 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과 선유도를 비롯한 신시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연륙교로 연결돼 천혜의 경관을 선보입니다.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는 최근 연륙교 개통과 함께 전북도 여행 1번지로 손꼽히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난 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까지 확정되자 전북도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등 관광산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새만금 내부의 그 도로망이라든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또 국제공항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들 관광객을 막기 위해서 신시 야미지구에 관광 레저 용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새만금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새만금 수목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일대에서는 관광산업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관광산업과 개발 과정에서 수자원 보존과 복원사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하구 갯벌이라고 했던 과거에 동진강, 만경강 하구였던 이 새만금 갯벌의 원형을 조금이라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어쨌든 방수제가 쌓여지면서 그 내측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하고 있는 환경들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과연 새만금의 자연 생태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특성을 활용을 해서 어떤 관광 계획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광사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어족자원 복원 계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일대 개발 사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복원과 수질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불법 종자와 종묘 등 유통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씨감자와 과수묘목, 채소종자와 버섯종균 등 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SNS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와 종묘의 유통에 대해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방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종자업과 육묘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 수입 판매 신고 여부, 품질 표시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립종자원은 불법 종자와 종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산란계 농가 등이 달걀 껍데기 표시 사항에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는 산란일자 표시 단속이 6개월 동안 유예돼 있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가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도는 난각 인쇄기와 달걀 세척기 등 시설비를 5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70%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국가 예산으로 689건에 7조 890억 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290억 원, 김제용지 가금 밀집 지역 축사 매입 90억 원, 새만금 내부순환도로 건설 30억 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265억 원 등입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겨울 포근한 기온의 영향으로 남원 춘향골에는 복숭아 복사꽃이 만개했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겨울 눈이 적고 기온이 높아 시설하우스 복사꽃이 평년보다 빠르게 개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하순에 예정된 출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남원 복숭아는 고품질 재배 기술로 조기 출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올해는 따뜻한 날씨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농장에는 때이른 봄꽃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또 복사꽃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임실군과 향토사단이 35사단, 지역민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조직인 임실발전협의회는 최근 임실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상생협력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신민군수를 비롯해 임실지역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제35사단의 입소식과
수료식 때 군인과 군인 가족, 방문객 등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친절도 향상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육군 사단이 주둔지를 벗어나서 수료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 관, 군이 합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의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28일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등재 후보로 선정되면 7월쯤 최종 등재 대상 선정을 거쳐 내년 1월 세계유산센터 최종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2021년 남원 고분군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정읍 무성서원과 서남해안 갯벌 등 3년 연속 세계유산 등재에 쾌거를 올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가야 7개 시군 주요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과 고증을 통해 전북 가야의 실체를 규명하고 복원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21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의결됐다며 시의회가 채택한 제정 건의안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법정기념일 제정의 기념비적인 일을 정읍시민과 유가족, 동학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법정기념일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만기 전라북도 의원이 올해 첫 기념행사를 갖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무장 포고문을 낭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1894년 3월 20일 무장 포고문을 낭독한 날은 반봉건, 반외세를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국적인 참여를 알리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기념일에 무장포고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유협에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올해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철거 처리 비용 문제로 철거를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를 통해 가축 사유투수 증가 억제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김제시는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와 주식회사 미래솔라텍이 1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미래솔라텍은 내년까지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읍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과학 산업단지 투자 협약률은 95%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북면 3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을 찾아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정읍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려움을 파악하고 전북도와 중앙에 건의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와 LH 전북지역본부가 화재 이재민을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재로 생계 위협에 처한 사회 취약계층 주민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고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조치 등을 추진하며 LH 전북지역본부는 긴급 주거 지원과 입주자에 대한 이사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1,900여 건 가운데 주거시설에서 5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안군이 자율형 건물 번호판 확대 설치에 나섭니다.
자율형 건물 번호판은 색상이 동일하고 가시성이 낮은 도로명 건물 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가시성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의 세대별로 별도의 상세 주소를 부여해 물류 유통과 실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와 건물과 조화되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확대 설치해 도시 가로 경관과 디자인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죽산면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2019년 시민과의 대화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2019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주민들과의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소통 있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2019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창군 SNS 기자단은 모두 23명으로 고창군의 정책과 문화, 관광과 일상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개인 SNS와 고창군청 공식 SN을 통해 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기자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직장인과 여행사진 전문가, 대학생과 귀농 귀촌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와 정읍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선발됐습니다.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원과 함께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김제시 공덕면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변 저소득계층을 파악하고 집수리 봉사활동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생활에 불편한 요소를 찾아 집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집수리는 외풍이 심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두꺼운 단열 벽지를 도배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보다도 공기가 더 탁합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데요. 금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지수 나쁨이 예상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수시로 먼지 현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토요일부터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쪽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며 미세먼지를 몰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초봄 날씨도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 기온 무려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고 이후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고 1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충청도 영하 2도 등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경북 12도 등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만큼 개인 위생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